안녕하세요. 조은수입니다. 네, 저는 오늘 힘내라 대한민국 영화를 보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영화를 연령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는 다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와 함께 관람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라고 아직도 이렇게 순진하다 못해 멍청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그분과 함께 가서 그 영화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사실 저도 영화의 내용을 알고 가서 본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혹시 이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영화관에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영화를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보러 온 게 아니라 누군가 지인한테 이제 끌려오다시피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반응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집회할 때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하고는 굉장히 온도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전혀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라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어쨌든 적어도 생각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라면 그 영화를 보고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그 잘못됨을 넘어서 그 멍청한 생각을 그대로 지속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으로도, 비상계엄 선포로도 개몽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면 그 영화를 보고 적어도 저는 더 개몽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내가 개몽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금 되게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는 이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사실 저는 어른들이 빨갱이에 대해서 굉장히 치를 떨 때 사실 그렇게까지 공감이 되진 않았어요. 왜 공감이 되지 않았냐면, 저는 직접 빨갱이를 제가 겪어본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소 어른들이 얘기하는 그 빨갱이에 대한 과격한 표현들이 좀 불편하기도 했고,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좀 이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간첩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자라던 시절만 해도 뭐 간첩이 땅굴을 판다거나, 아니면 간첩이 비행기를 폭파하는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테러해서 정말 암살을 시도한 사건이라든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간첩 사건들이 제가 자라던, 제가 아이였던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간첩들과 연관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누군가는 그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엄청난 고통을 겪는데 직접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 사건의 어떤 신중함이라든지 간첩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미치는 정말 이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피부로 그렇게까지 느끼고 공감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영화를 보는 동안 사실 그 영화가 저는 그렇게까지 슬픈 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슬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감정이 사실은 복합적으로 올라오거든요. 일단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 나라는 지금 올해가 80주년 됐다고 해요. 광복 80주년이 되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 정말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정말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누군가와 피와 누군가의 생명과 누군가의 정말 그런 내 목숨을 내던져서 만들어진 나라, 목숨을 내던져서 지켜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우리가 6.25 전쟁이 이제 일어났을 때 북한에서 남침을 했죠. 그때 사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유엔에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도와주기로 하자라고, 이제 북한의 그 북침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유엔이 도와주자라고 해서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돕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와서 이 낯선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여기서 젊은 정말 꽃다운 청춘이 전쟁 중에 희생된 거죠. 전쟁 중에 희생된 많은 분들, 그리고 국민들도 책을 들고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책 대신
총을 들고 나가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싸우는데, 그 학생들이 당시에 이제 훈련이라는 걸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 정도의 훈련만 받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그동안 저한테는 이게 다 그냥 영화 속의 이야기 같은 하나의 스토리였는데, 그 영화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진과 영상 자료들,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 이 전쟁이라는 걸 겪으면서, 그리고 이 빨갱이라는 이 존재들이 얼마나 사회 악이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극악무도한 존재들인지,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안일하게 정말 안전불감증이라는 우리 표현을 쓰거든요. 안보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재 지금 저는 너무 안보에 대해서 이 불감증을 느끼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때 전쟁,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 해방이 되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공산당이 뭐 공산주의자가 되면 쌀과 땅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해서 공산당의 지지율이 무려 78%까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공산화가 될 뻔했던 국가를 많은 사람들의 정말 헌신과 노력으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 그리고 누구나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착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까지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고, 사실 여러분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전쟁 직후에 그 폐허의 상태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정말 누가 봐도 이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결과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동안 제가 정말 이 피부에 와닿지 못했던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만들어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맞바꿔서 만들어진 나라인지 너무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간첩들, 사실 간첩은요, 이 체제를 전복하고 뭔가 선동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건 간첩들이 계속해서 해왔던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 간첩들이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미리 예방한다는 거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들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쭉 그동안 간첩들이 처음에 우리가 광복 직후부터 처음부터 이제 어떻게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어떻게 우리나라를 공산체제화 하려고 했는지,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영화에 정말 자세하게 나오는데, 사실 들으면서도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까지 이렇게 악할 수가 있지? 이거는 어떤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이 공산주의자 빨갱이들은 악마들의 약간 무리다, 악마들의 어떤 집단이다. 그래서 얘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대상인데, 문제는 얘네들이 지금은요, 이 빨갱이들의 어떤 그런 체제 전복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예전처럼 간첩의 형태로만 침투하는 게 아니라 사회 곳곳에 너무 다양하게 침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국가의 안보에 대한 이런 의식에 대해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시고, 이제 왜 도대체 내가 비상계엄이라는 걸 선포할 수밖에 없었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는데, 이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이 와닿는 깊이의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 그냥 그래서 하셨구나 하고 이해가 됐던 거랑, 다시 지금의 이 시점에 여러 가지 이 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이 거대 야당의 어떤 그런 불법적인 여러 가지 행태라든지, 아니면 거대 야당이 지금 뭐 반국가 세력으로 오히려 지금 국가를 마비시키는 여러 가지 이런 폭동에 가까운 짓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선관위와 이 거대 야당의 뭔가 이 알 수 없는 연결고리,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한 패거리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닐 정도로 굉장히 상식을 벗어나고 법과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말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는 대통령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이 비상계엄이라는 거를 제외하고 다른 대안이 있었을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왜 그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 고유 권한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정말 한 번만이라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보지 않고 이게 무조건 계엄이라는 이 단어에만 꽂혀서 이게 사람이 멍청하고 아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개뿔 아는 것도 없고 내가 정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계엄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영화에서 봤던 서울의 봄이라든지 옛날에 있었던 그런 계엄을 떠올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던 비상계엄은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계엄,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계엄하고는 전혀 다른 계엄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뿔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이게 그건가 보다라고 연결해서 대통령을 뭐 정상적인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탄핵해야 된다는 개소리를 늘어놓고, 아니 그리고 내란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내란 죄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또 헌재 가서 내란 죄를 뺐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이 정말 이 대한민국에 지금 너무 드러난 문제점은 많고, 이제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문제가 정말 많구나라는 건 알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정말 사람이 답답하고 미치는 게,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에 대한 답이 안 보일 때 정말 그때 사람이 절망스럽고 되게 낙담스럽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서 심지어 이 공수처에서 쳤던 영장은 이 불법적으로 지금 영장을 쳐서 자기네 관할 지역이 아닌 영장 쇼핑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영장 발부받아서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까지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국민들이 깨어나서 국민 저항권으로 대통령 복귀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되고, 정말 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 이 감사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정말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을 지금 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빨갱이들, 반국가 세력들, 이것들을 한 방에 정말 일거에 척결해서 다시 자유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하며, 힘내라 대한민국 영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영화가 상영관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서 하면 봐야지라고 하시면 못 보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로 가서 영화를 꼭 보세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개뿔도 모르면서 짓거리는 어설픈 똑똑이들이 있다면 반드시 데려가서 그 영화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